자, 오늘은 제 모하비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가 출퇴근용, 데일리용으로 아주 잘 타고 있는 모하비입니다. 이 차는 2015년식 모하비 초기형, 근데 초기형에서 약간의 연식 변경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풀옵션 KV300이고 그 베이지 트림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 썬루프까지 다 풀옵션. 그리고 색깔은 은색인데 제가 일부러 은색을 골랐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게. 검은색은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원래 찌색을 살라 했거든요. 찌색 모하비가 진짜 예뻐가지고. 근데 찌색은 결국 못 구해서 그냥 은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디자인을 한번 쭉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SUV처럼 생겼습니다. 흔히 SUV를 그려라 할 때 딱 특유의 그렇게 그리는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직선 위주의 디자인, 투박한 디자인. 뒤에가 완전 일자로, 거의 일자로 뚝 떨어지는, 그냥 나는 진짜 전통 SUV다라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딱 첫 인상 아주 우람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동급 SUV들, 그러니까 준대형 SUV들보다는 차가 좀 많이 작은 편입니다. 지금 차에 뭐 있냐? 자, 뭐 펠리세이드, 뭐 GB80 이런 차들 지금 전폭만 비교했을 때 차들이 뭐 1985mm 정도 되고, 그리고 카니발은 뭐 거의 2m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마스터로 봤을 때 전폭이 19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형 SUV들, 소렌토, 산타페들이 전부 다 1900mm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데, 나는 그대로 그 사이즈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 준대형 SUV들보다는 확실히 작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차가 엄청 커 보이긴 합니다. 이게 아마 전고가, 이게 프레임 바디라서 그런지 전고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차의 체감적인 크기랑 뭐 좀, 그리고 뭐 디자인이 좀 우람하게 생긴 거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차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모하비 상징 18인치 크롬휠, 타이어 사이즈도 엄청 크죠. 265 6018. 네, 아마 SUV 중에 제일 큰, 아니다, GB80이 더 크겠구나. 어쨌든 좀 많이 크고 역시 비싸죠. 타이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다이나프로 HPX 이거 다 해서 100만원에 내 짝 다 바꿨나? 아무튼 그런데. 그리고 앞모습을 보면은 이 당시에 뭐 기아에서 쓰는 뭐 호랑이코 그릴, 타이거 노즈 그릴, 그 디자인의 약간의 모하비의 개성을 가미했다,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경사가 져 있는데, 이거는 초기형 중에 연식 변경된 모델은 이렇게 약간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초기형은 이렇게 그냥 쭉 일자로 돼 있어. 뒷모습은 그냥 SUV 같습니다. 그냥 신형 갤러퍼 같은 느낌. 그냥 일자로 쭉 내려와 있고, 여기 옆에 사이드 라인도 그냥 일자로 쭉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냥 SUV 같아요. 자, 엔진 파워트레인은 S2 엔진이고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이거 유로5 사양이고 DPF랑 고압 EGR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엔진은 유명하죠. S 엔진, 내구성 좋기로. 뭐 내구성, 뭐 기계적인 내구성은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 CGI 구상 흑연강을 썼다, 이런 뭐 주철 대비 강성이 좋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맹신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기계적인 내구성은 좋을지언정 그 뭐 주변 장치들, 뭐 커먼 레일이라든지 뭐 배기가스 저감 장치, 미션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막 일반적인 현대차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너무 관리 안 해서 막 나는 오래 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역시 디젤 엔진이고, 그 디젤 엔진 특유의 관리 방법을 숙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도 엔진 뭐 망가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맹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드는 느낌은 막
크게 뭐 소렌토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소렌토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센터페시아의 넓이를 보면은 확실히 큰 차를 타고 있긴 하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투박하죠. 뭐 옛날 차라는 느낌 많이 듭니다. 뭐 여기 공조기 위치, 뭐 내비 위치 이런 것들이 옛날 차고, 그리고 이 버튼들 보면은 이 완전 옛날 레트로. 근데 의외로 이런 좀 투박한 게 모하비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게 불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요래 눌러줘야 되다 보니까 불편은 하긴 한데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게 더 뉴 모하비로 가면서 이렇게 옛날처럼 그냥 뭐 요새처럼 돌리는 걸로 했다가 더마스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더마스터가 이거를 재해석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세련되고 또 이런 특유의 감성도 놓치지 않는 좀 헤리티지한 디자인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계기판 디자인도 올드하죠. 올드하죠. 이게 옛날에 로체 이노베이션 계기판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약간 이렇게 LCD 좀 들어가고 하면서 뭐 조금 고급화를 하긴 했지만은 옛날 차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데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은 느낄진 모르겠는 게 이게 약간 검은색 필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완전 투명 창이 아니라서 이게 좀 은은하게 좀 불이 들어와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영상상에는 제대로 안 드러나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느낌은 나는데 그렇다고 못 볼 건 아닙니다. 되게 고급스럽고 은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냥 2015년식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옛날 느낌 많이 납니다. 이걸 또 뭐 모하비 감성이라고 또 뭐 끼워 맞추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뭐 옛날 차 같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은 확실히 차가 큰 차라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지금 여기서 앉아 있으면은 저기 센터페시아가 엄청 멀리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런 거를 보면은 역시 차가 크긴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렌토는 저만이는 멀리는 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넓긴 넓습니다. 그리고 레그룸 공간도 넓긴 넓은데 중요한 거는 이 시트랑 요 발 공간이 너무 거리가 가깝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뜹니다. 허벅지 공간이 떠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은 있긴 있어요. 이게 뭐 약간 프레임 바디라 요 밑 공간의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 중 한 가지가 이렇게 모하비는 뒷좌석 이 독립적으로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에어벤트 뚫는 거랑 다르게 이게 히터코어랑 에바랑 팬이 다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뒷좌석을 위해서. 여기 벤트 있는데, 그래서 뒷좌석 그 공조기 성능이 정말 좋아요. 그냥 앞에 풀로 틀고 뒤에 풀로 틀면은 차가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냥 막 에어벤트 구멍만 뚫리는 거랑은 확실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거잭은 당연히 있는데, 요게 웃긴 게 뭐냐면은 더 뉴 모하비는 요게 빠집니다. 요 시거잭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요 구형을 더 뉴 모하비에 이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왜 뺀지 모르겠네. 이거 뭐 어쩌라고 빼는 기고. 그리고 뭐 팔반 침대, 뭐 컵홀더 다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뭐야 이게 열선도 있네. 1단 열선. 자, SUV인데 트렁크를 한번 봐야죠. 자, 역시 넓습니다. 차급에 걸맞게 많이 넓고, 이런 차는 역시 당근 거래에 써야죠. SUV는. 자, 뒷좌석 폴딩을 하고 다시 보면은, 자, 접었을 때 저 조석까지 엄청 멀고요. 제 키가 173인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 누웠을 때 다리가 제법 낮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일자로 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박할 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큰 짐 넣을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뭐 당근 거래할 때 거의 뭐 최고의
SUV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거 욕 많이 먹었던 거. 자, 전동 트렁크 아니죠? 그냥 손으로 닫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것도 또 희한하게 전동으로 닫힙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살짝 닫아도 전동으로 그래 알아서 닫아주거든요. 이 뭐 유형 하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전동 좀 넣어줘. 이거 진짜 트렁크 졸라 무겁습니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역시 더 뉴에는 안 넣어주고 더마스터 가야지 이제 쌍용 먹을 대로 먹고 넣어줬죠. 이건 좀 아쉽네요. 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역시 정숙성만큼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냥 4기통 R엔진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진동이 없어요. 물론 일반 가솔린 6기통이랑은 상대가 되지 않죠. 디젤이라는 한계는 존재하지만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셰시 구조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6기통은 당연히 4기통보다 뭐 조용하고 부드러운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모하비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프레임 바디, 이 프레임 바디가 일반 모노코크 바디 대비 더 진동 소음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모노코크는 그냥 이 차 자체가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냥 엔진이나 아니면은 하부에서 오는 진동 소음이 다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프레임 바디는 프레임 따로 캐빈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내랑 프레임이랑 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과 캐빈을 연결하기 위해 그 사이에도 부싱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노코크보다 프레임 바디가 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서 부싱에서 충격 흡수를 더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산 중에서는 진짜 거의 최상급 정수성이지 않나. SUV, 그러니까 디젤 SUV 중에서. 그리고 대배기량 디젤 엔진을 넣은 만큼 이 토크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 차 무게가 거의 2.25톤이 되는데 그래도 차가 막 묵직하게 힘있게 밀어붙이는 느낌, 그 특유의 그 높은 토크를 통해서 쭉 밀어붙이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진짜 은근히 날렵하게 쭉 나가거든요. 생긴 거는 뭐 갤로퍼처럼 촉하게 생겼는데 그에 반해서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쭉 밀어붙입니다. 이런 합류 구간 오르막에도 그냥 가속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CC 낮은 차들은 그 흔히 뭐 RPM 쓰면서 빽거리는 그런 불쾌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냥 딱 느낌이 딱 지 차에 딱 알맞는 엔진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스포츠카처럼 막 그래 잘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작은 엔진을 넣어서 그 회전수로 뭐 카바 친다는 그런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딱 스무스하게 그냥 적당한 RPM에서 토크로 쭉 밀어준다. 이런 좀 뭐랄까 좀 안정적인 느낌, 그런 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미션 세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변속 타이밍이 그냥 제 성향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저하 RPM에서 토크로 밀고 싶을 때라, 아니면은 조금 회전수를 써서 그러니까 다운을 쳐서 좀 빠르게 가속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좀 반대로 움직인다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신호 초록불이 했을 때 출발을 할 때 좀 천천히 가속을 하고 싶은데 괜히 RPM을 많이 써요.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의 뭐 2500 RPM까지 높이면서 그렇게 가속을 해버리고 하면은 연비도 떨어지고 뭐 회전 질감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속하고 싶을 때는 좀 낮은 RPM을 좀 쓰게 세팅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고 반대로 좀 가속을 하고 싶을 때, 급가속을 좀 해야 될 때 이게 다운 시프트 하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냥 거의 뭐 풀악셀 가까이 밟아야지 킥다운을 하고 그때서야 RPM이 올라가고 가속이 쭉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미션 쪽에서 좀 마이너스지 않나.
일단 이런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정숙성 하나만큼은 진짜 인정합니다. 일단 풍절음도 풍절음인데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노면 소음이죠. 타이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이 진짜 적습니다. 다른 모노코크 SUV보다. 그 저번에 탔던 소렌토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역시 모하비 하면은 뭐 승차감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뭐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욕 많이 먹는 거는 뒷좌석 승차감이 막 멀미가 많이 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세그먼트 대비 승차감이 좋은 편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시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특유의 이게 요철을 쳤을 때 여운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퉁 쳤을 때 둥 하는 그런 여운 있는 승차감이 조금 탑승자한테 뭐 울렁임을 뭐 느끼게 해주고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저도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안 좋게 생각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 거는 것 같아. 그리고 노면 충격 흡수 능력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승차감을 고사하고 차 자체가 뭐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큰 요철이라든지 이런 걸 넘을 때 안정성은 있어요. 뭐 작은 차처럼 막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둥둥거리면서 약간 무게로 찍어 누르거나 하는 그런 느낌, 안정적인 느낌, 그런 건 그래도 있어요. 승차감은 안 좋을지언정.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승차감은 그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고급 SUV 이래다 보니까 약간 고급 세단들이랑 막 비교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막 그랜저랑 얘랑 비교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랜저랑 그런 고급 세단이랑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SUV 자체가 그런 세단에 비해서 승차감이 안 좋아요, 전부 다. 하지만 밑에 등급 애들보다는 확실히 좋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처음에 소렌토에서 얘를 탔을 때 차보다 또 좋았어요. 저도 이제 막 안 좋다 하니까 씨발 안 좋겠지 했는데 그 소렌토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부드럽고 좋았거든요, 저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특유의 그 이질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걸 못하고 다니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물론 뭐 승차감은 뭐 사람이 느끼기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제 요 파워트레인이 거의 다 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하비. 그 외에는 뭐 다른 SUV, 그러니까 동급 SUV 대비 뭐 특출난 것도 없고 뭐 승차감도 뭐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동급에 비해서 그냥 요 특유의 뭐 S 엔진의 뭐 부드러움과 출력 이런 것로 다 해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역시 거기에 반했고 그것 때문에 이걸 사고 타고 있죠. 그리고 저는 뭐 모하비를 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모하비를 탈 것 같아요. 아니 뭐 돈이 많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투아렉 8기통을 타고 싶긴 한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계속 뭐 이거 타다가 뭐 더마스터로 기변을 하든 아무튼 계속 모하비를 탈 것 같아요. 아니 뭐 GB80도 괜찮네. 뭐 둘 중 하나는 타지 않겠습니까?